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자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직장인들은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IRP 통장에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나요? 아예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방치를 해 두게 되면 TDF나 ETF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한 사람에 비해서 만기가 되면 최소한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또는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50대 중반 이후의 분들, 여유자금, 노후자금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나요? 은행에 그저 정기예금이나 적금 정도로 이렇게 넣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안정성이 노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이기는 하지만 금리가 1%조차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은행에다 무작정 이렇게 넣어둔다는 것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그 다음에 안정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ETF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후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ETF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노후 자금을 시드머니로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1%도 안 되는 금리를 감수하면서 정기 예금에다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두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귀찮아서. 두 번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원본을 까먹을 그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시간 동안 방치를 해두고 있다가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지를 하고 증권시장으로 바로 뛰어들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 개별 주식, 알주식에 그냥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이런 주식들을 그냥 사시는 거죠. 남들이 많이 사는 걸 그냥 따라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좋다고 어디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사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성공이 나중에 큰 실패를 이어지는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원본 손실 위험이 큰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 노후 자금을 가지고 50대 중반 이후에 이걸 개별 주식, 알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운영 방법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투자 방법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건데요. 잘 알고 있듯이 전문가에게 맡기고 투자는, 그리고 약간의 수수료를 떼주는 거, 그런 방식. 일반적으로 펀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펀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펀드와 ETF,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일반 펀드입니다. 우리 왜 금융기관 창구에 가면 직원들이 가입을 권유했던 펀드들, 과거에 한 번씩은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일반 펀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 자금으로 일반 펀드에 가입하지 마셔라 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뒷부분에서 일반 펀드와 ETF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ETF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TDF라는 것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과 관련돼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타겟 데이트, 목표 시점이라는 것은 은퇴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은퇴 시점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 펀드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리밸런싱을 전문가들이 하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IRP나 연금 저축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TDF에 바로 투자를 하시던가,
그러면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신경 쓸 게 이제 전혀 없죠. 물론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하면은 ETF를 통해서 이렇게 이 연금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ETF나 TDF를 통해서 우리 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관리를 하게 되면 세금에 관해서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자나 배당 소득세를 그때그때 납부를 하지 않고 이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복리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쌓여갈 수 있는 거고, 만기가 되고 나면 3.3 내지 5.5% 저율과세로 이렇게 세금을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개인연금 계좌 그에서는 반드시 ETF나 TDF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라. 그리고 지금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이제 TDF로 이제 많이들 요즘에 하고 있는데, ETF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50대 중반 이후는 TDF 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유 자금이, 노후 여유 자금이 좀 있다면 ETF를 좀 잘 골라서 이렇게 투자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이유, 불편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세 가지의 한계점을 동시에 커버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펀드와 ETF를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을 어디에서 사고 팔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반 펀드는 금융기관의 객장을 방문하셔서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ETF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탁계좌를 통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문을 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기 ETF라고 하는 단어가 Exchange Traded Fund잖아요.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게 거래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트레이디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다, 그냥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일반 펀드는 거래하는데 2일 이상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요. ETF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면서 수수료가 약 5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일반 펀드는 기준 가격이, 하루에 1단위 기준 가격이 하나이지만 ETF는 장중에 계속 가격이 변하죠. 왜냐하면 벤치마크 지수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변한다. 위험도 측면에서 보자면 일반 펀드는 어떤 재산을 편입하고 있고 변동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태라서 위험하다. 우리 실제로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펀드 잘 기억나시죠? 이런 거가 지금 환매 중단 상태에 빠졌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2020년도에 환매 중단 상태에 빠진 일반 펀드가 무려 약 7조 원이 된다. 2020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많은 분들이 아쉽게도 이렇게 잃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ETF는 이에 반해서 10종목 이상에 반드시 분산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종목에 이렇게 이제 분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AV, 순자산 가치, 그리고 편입된 자산,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요. 또 ETF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또 주식형 ETF의 경우에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총 거래 금액의 약 30% 이상이 ETF 거래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약 50%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ETF가 대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ETF를 한 주 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삼성그룹주 ETF를 한 주 10,000원짜리 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라든가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주요 회사들,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물산,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았다, 이렇게 이제 모둠으로 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로 보나 위험성으로 보나 일반 펀드보다는 ETF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주식 시장 대표 지수를 추정하는 것, 예를 들면 KRX 200, 코스닥 150, 또 항생지수, MSCI, 또 S&P 500,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들, 그리고 업종 섹터 지수, 테마 지수,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채권이라든가 원자재와 연동되어 있는 그런 ETF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레버리지와 인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두 배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인버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오히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두 배로 하는 거를 인버스 2X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곧버스라고 이렇게 속칭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작년도에 시장이 내려갈 걸로 예상하고 곧버스에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보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제한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미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탁금도 미리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한 규정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 상품명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맨 뒤에 액티브라는 단어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ETF는 전부 패시브형 펀드입니다. 액티브는 적극적이다라는 거, 패시브는 좀 소극적이다라는 건데, 원래 ETF는 지수를 그냥 이렇게 추종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전부 다 패시브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액티브형은 100% 지수를 추종하지를 않고 약 70%까지만 기본적으로 추정을 하는 걸로 하되, 뼈대를 약 30% 정도는 좀 여지를 두어서 이 펀드 매니저가 좀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좀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젊으신 분들은 한 30대 40대 분들은 액티브 펀드에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 끝에 가로 열고 H자가 들어가 있는 건 환율이 해지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합성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보이는데요. 이거는 실제 자산을 편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수익률을 추구 이렇게 담은 거. 예를 들면 뭐 스왑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ETF 상품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전부 영어로 시작합니다. 코덱스,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브랜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하면 삼성투신운용, 또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식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고배당, 은행, 로벌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펀드가 어떤 자산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좀 안정성을 높인 펀드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 고배당 펀드라든가 또 은행주도 비교적 이 변동성이 낮으면서 배당을 한 5% 정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또 로우볼 주식, 이거는 이제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재무 건전성이 좀 높고 또 주가 변동성은 낮으면서 저퍼주,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덜 평가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펀드를 로우볼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추세적인 것들, 예컨대 뭐 여기 많이 들으셨던 뉴딜과 관련된 BBEIG라든가 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탄소,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헬스케어, 뭐 미디어,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그 명단을 한번 쭉 보시면서 거래량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이렇게 골라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에 이렇게 안정성을 높여서 중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